무심코 뇌졸중의 6가지 조기 증상을 무시하신다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20년도에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4번째입니다. 뇌졸중이 심해지면 전신마비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보통 뇌졸중 조기 증상이 빠르게 찾아오지만 4시간 반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점차 후유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가지 뇌졸중 조기 증상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갑작스러운 증상에도 초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면 빠르게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건강짝꿍 김선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로 뇌졸중의 원인과 뇌졸중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뇌졸중이군요. 뇌졸중이 뭔가요? 뇌졸중이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눠집니다. 뇌경색의 경우 뇌 특정 부위에 혈액이 완전히 차단되면 뇌가 죽게 됩니다. 한번 죽은 뇌는 기능을 되살릴 수가 없어요.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거나 노화로 인한 혈관 파열입니다. 보통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졌을 때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한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대개 그 반대쪽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2번째는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이 명료한데 갑자기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람들의 언어 중추는 대부분 좌측 대뇌에 있습니다. 좌측 대뇌에 뇌졸중이 오면 우측 반신마비와 함께 언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3번째는 발음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말을 하거나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요. 입술, 혀, 목구멍의 근육이 마비되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째는 복시입니다. 복시가 뭔가요? 복시란 한 물체에 대해 2가지 영상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즉, 한 물체가 명료하게 보이지 않고 2개로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유는 뇌의 가장 뒷부분인 후두엽에 뇌졸중이 생기면요. 반대쪽 시야에서 안 보이거나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4번째, 5번째 조기 증상을 보고 노화로 인한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심코 넘어갈 것이 아니라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다니 너무 무섭네요. 추가로 알려주실 조기 증상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두통입니다. 가벼운 두통이 아니라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시나 뇌졸중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뇌졸중이 혹시 발생했다면 빠르게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는요. 응급치료로 막힌 혈관을 뚫고 피를 뇌로 공급해 뇌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주변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가 토를 한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행위는 혈압을 높일 수 있어서 자칫 뇌졸중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보통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이거나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뇌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요. 그곳에 피가 굳어 생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뇌출혈은 보통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뇌졸중은 온도, 습도 등 기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과 같이 봄철 미세먼지가 뇌졸중에 치명적입니다. 미세먼지가 뇌졸중에 영향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미세먼지는 우리가 호흡할 때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의 모세혈관을 통해 그대로 흡수되거든요. 혈관에 흡수된 미세먼지는 혈관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미세먼지가 혈전이나 동맥경화증 악화 등을 유발해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미세먼지와 뇌졸중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미국 뉴욕대학 랑곤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30만 명의 심혈관 선별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염도가 낮은 지역의 사람들보다 경동맥이 좁아질 가능성이 2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의 조나단 뉴먼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기오염이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인자라는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뇌졸중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네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염물질이 몸속에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호흡기가 약한 노인,
어린이, 임산부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마스크를 할 때는 얼굴에 최대한 밀착되는 형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거나 구강세정제를 사용해 입안을 헹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드셔야 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몸속에 들어온 오염물질을 잡는 가장 좋은 음식은 물입니다. 혈액의 수분 함량이 많아지면 체내의 중금속 혈중 농도가 낮아지고 소변을 통해 중금속이 배출되거든요. 하루 1.5에서 2리터의 충분한 양의 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인데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기도의 염증을 완화하고 폐 질환의 증상인 호흡곤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이 몸 안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거든요. 네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몸속에 들어온 중금속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혈액을 맑게 하는 해독작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미역과 같은 해조류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와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네요. 영상 정리해주세요. 네, 정리해드릴게요. 뇌졸중은 4시간 반이라는 골든타임이 있기에 조기 증상이 왔을 때 빠르게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졸중 조기 증상 7가지에서 첫 번째는 몸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졌을 때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장애가 생겼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발음장애가 생겼을 때이고요. 네 번째는 한물체가 2개로 보일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야장애가 발생했을 때이고요. 마지막으로 극심한 두통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통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고요. 미세먼지로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뇌졸중을 예방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물, 고등어, 녹차, 미나리, 미역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